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의 이은비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금비를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금비의 유통 주식수,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로 편입이 된 이유, 과거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비 주가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금비는 종목을 분석하는 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 추천주는 아닙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금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비는 유리사업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주류, 화장품, 음료수, 제약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인 금비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계열사로는 금비 인터내셔널과 사마왕관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2,350억으로 전년 대비 2.8% 상승을 했는데 상승은 했지만 영업 손실이 64억 원, 그리고 당기 순손실은 205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적자 전환을 한 것인데요. 이 적자 전환을 한 거에 대한 회사 측의 설명을 보면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평가에 대한 이익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원 증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비가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품절주입니다. 금비는 전체 발행 주식이 100만 주입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95억 원이고 유통 비율이 25%죠. 유통 비율이 대부분 한 30% 이하이면 품절주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0만 9,5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시가총액이 1,095억 원이고 이 중에서 자사주는 19만 500주, 유통주식수가 80만 9,500주입니다. 유통주식수가 80만 9,500주이면 발행주식 100만 주 중에서 꽤나 많은 종목수가 유통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대 주주 측 지분이 56만 7,565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발행 주식 수인 24.2%만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100만 주 중에서 24만 1935만 주만 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품절주란 말이 당연히 맞겠죠. 또 하나는 한동훈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프로필을 잠시 보면요. N사의 프로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해서 여기 보시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병헌 회장의 아들인 고기영 부회장이 현대고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대고 동문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금비거든요. 그러면 금비의 고기영 부회장의 프로필도 보면 여기에는 현대고까지 졸업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다른 곳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영 부회장은 금비의 대표이사, 사마왕관의 대표이사, 금비화장품의 대표이사로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현대고 동문이라는 키워드까지 같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품절주의 현대고까지 졸업을 해서 최근에 핫한 한동훈 관련주로까지 편입이 된 것이죠. 재료는 이 정도로 보는데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화장품 관련주가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한 번쯤은 더 시세를 줄 수 있는데 거기까지 키워드로 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관련주 종목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좋은 시세를 냈던 종목이 그 다음날 바로 뭔가의 악재를 보면서 하락을 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이 시장의 관심을 살짝 잊어갈 쯤에
좋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조정을 보인 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N자 파동이 나온 듯한데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에 이동평균선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이동평균 해서 보면 이렇게 볼까요? 여기에 제가 조금 더 5일선, 11선, 241선까지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241선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41선은 핑크색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21선은 노란색, 61선은 초록색, 121선은 파란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거를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한동훈 관련주가 상승을 했을 때는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었죠. 물론 좋았던 부분은 이격이 별로 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올린 후에 다시 조정을 보여야만 어떤가요? 단기 이평선은 상승을 하고 장기 이평선은 뭔가 모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중기 이평선인 61선이 고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들이 약간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과거 애니눅릴 차트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언제부터 좋은 상승을 보였냐면요. 잠시만요. 2021년부터거든요. 제가 그쪽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할게요. 애니눅률도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엔 어떤가요? 단기 이평선이 올라오고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을 이루는 과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물론 지금 금비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다는 거는 아직은 대선은 아니지만 총선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한번 같이 관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차트를 조금 더 보조지표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검정선을 넘었고요. 또 역시 이때도 제가 좋아하는 이 선을 넘으면서 힘차게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시 금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금비도 보시면 이때 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고 뭐 이게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보조지표를 조금 대입을 하면 그래도 좋은 모습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금비는 제가 좋아하는 두 개의 선을 뚫었고 금요일날도 역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히 이 거래량도 어때요?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과연 끝일까? 글쎄요.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려주고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비가 과거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과거 모습을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의 끼를 보기 위함입니다. 끼라고는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 끼라는 단어의 속 뜻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종목을 매매할 때는 과거의 이 종목이 정말 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비를 한번 주봉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2015년에 금비는 화장품 관련주로 이렇게 많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330% 넘게 상승을 했네요. 그럼 2015년, 16년 차트를 한번 볼게요. 2015, 16년 차트를 보면 이때도 제가 좋아하는 이 검정선을 넘으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테마주는 상승을 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매매를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비란 종목이 이제 최고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으로서 이 종목이 눌려준다면 좋은 매수 타점을 주지 않을까? 그런 근거는 차트와 재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비의 종목 분석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매매를 하는데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중복 체크하셔서 안전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비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